안녕하세요. 공공사업 평가론. 저번에 개교기념일 못 오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하고자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강의 자료는 우리가 이 클래스에 전부 올려드린 것처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온라인 수업은 그거보다는 좀 짧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을 때 강의하는 거하고 없을 때 저 혼자 지금 카메라를 보고 강의하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또 수업을 또 다시 들을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들어도 얼마든지 이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면접에 관련된 얘기인데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고요. 제가 강의 자료에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면접에서 당장 여러분들이 겪을 거는 아닌데 면접관,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뭐 심사위원 또는 채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 또는 지원자가 이제 면접관 앞에 있을 때 그 심사하고 채점하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평정 오류, 뭐 다른 말로는 평가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평정 오류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뭐 이게 들을 일이 전혀 없는 얘기고요.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든가 조사 방법론에서 이 가끔 오류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못 배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평정 오류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관대화 오류인데요. 자, 관대화 오류라는 건 평가자가 대상자를 원래 실력, 원래 역량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는 70점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좀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우요. 85점, 90점, 95점을 주는 경우. 자, 대상자를 실제 그 능력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대와 오류가 심해지면은 모든 지원자가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별, 누구를 합격하고 누구를 불합격하고를 골라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엄격화 오류인데 이건 이제 반대죠. 평가자가 대상자를 실제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80점 이상의 합격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뭐 65점, 70점 이하의 점수를 준다든가 또는 모든 지원자에 대해서 상당히 깐깐하게 점수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엄격화 오류인데 이거 엄격화 오류도 모든 지원자에 대해서 똑같이 엄격화 오류를 저지른다고 하면은 이게 실제 역량이 높은 사람을 낮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대화 오류하고 엄격화 오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을 할 경우는 더욱 심한 그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대화 오류와 엄격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그 채점, 심사하는 기준을 사전에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기준 안에 적합한 수준에서 관대화 오류와 엄격화 오류를 방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심화 오류인데 이 평가자가 대상자를 중간값, 그러니까 0점과 100점의 중간이면 50점이잖아요. 50점 수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흔히 말해서 이제 심사위원이나 면접관 입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더 뭐 잘 줄 사람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못 줄 이유도 없다 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중심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이게 이제 그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는 보기가 좀 어려운데 평가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이럴 때 이제 뭐 나는 그냥 적당히 중간에 맞춰서 점수를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중심화 오류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뭐 평가의 의미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이 평균화 오류라는 거는요. 이제 뭐 한 번, 두 번에서 생기는 건 아니고 이게 뭐 하루 종일 똑같은 면접관, 심사위원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여러 지원자들을 상대할 때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자, 보통 이제 장기적이라는 단어는 한두 번 면접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또는 뭐 1박 2일, 2박 3일 동안 어떤 똑같은 면접 전형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한 사람이 평가를 할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집단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명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번에 들어올 때 3명, 5명씩 들어올 때 이럴 때 이제
그 지원자, 대상자의 점수가 서로 비슷해지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화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화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큰 기업에서 그 너무나 그 기업에 가고 싶은 지원자가 많을 때 생기는 많을 때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5번이죠. 이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가끔씩 나오는 얘기인데 후광 효과죠. 어떤 사람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 때문에 다른 전체적인 특성까지 모두 그 한 가지 특징에 맞춰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오류가 바로 후광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정한 사람의 어떤 그 점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 다 좋아 보인다. 자, 반대로 어떤 점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안 좋아 보인다. 이게 바로 이제 후광 효과의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동적 태도 6번입니다. 이게 이제 스테레오타입, 이제 선입견의 얘기인데 뭐 사람의 일부 특징만 가지고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전체를 속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자, 이 상동적 태도 같은 경우는 그 후광 효과하고는 좀 다르게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자, 이런 사람은 이렇다. 저런 사람은 저렇다라고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광 효과 같은 경우는 면접이 시작되는 순간 이제 그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인데 상동적 태도는 이미 그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일부 특징만 가지고 전체를 속단하려는 경향.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인종이 다양한 경우에 뭐 다국적 기업, 뭐 세계적인 기업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 특정 인종에 대해서 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면접관이라든가 심사위원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이 대비 효과인데 이제 주변 사람과 비교되면서 생기는 오류. 자, 이게 이제 그 공무원 시험 면접이라든가 팀 면접, 발표 면접에서 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한 조에 5명, 10명, 3명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자, 뭐 A조에서 가장 이제 그 못했던 사람.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조 B조에서 뭐 가장 잘했던 사람. 자, 이렇게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생기게 되는 오류죠. 무슨 말이냐? 자, A조에서 가장 못한 사람이 B조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보다도 점수가 원래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조편성이 잘못돼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은 상당히 능력이 없어 보인다로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실제 다른 조에 갔었으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대비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는 이제 팀으로 한 팀이 다 이렇게 몰아서 들어갔을 경우에 또는 조편성이 되어 있는 면접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비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 면접을 보기 전에 알아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인데요. 이제 부자기 편향인데 이거는 평가자가 좀 굉장히 방관적인 자세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부자기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가자가 굉장히 많거나 또는 자, 위원회 조직 같은 거요. 자, 위원회 조직이 뭐 보통 5명, 9명, 10명, 15명,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 중에 또 이제 열심히 하는 그 위원회의 구성원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위원회의 구성원들도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부자기 편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면접 준비를 하는 이유가 많이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무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뭐그 공무원 그 면접 같은 데에서 이제 외부 심사위원이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이제 내부의 직원이 심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의 직원도 그 중에 포함이 되거든요. 자, 내부의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는 채용에 관심이 없다. 내가 여기 지금 뭐 다른 일도 바쁜데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난 좀 그 면접 빨리 끝내고 그냥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자기 편향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그냥 뭐 다른 심사위원이 뭐 알아서 잘하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 최신성 편향. 자, 이거는 이제 첫인상이 끝까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신성이라는 단어가 좀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은 첫인상이 다른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화적 소음인데, 자, 이 문화적 소음은 이거는 이제 그 면접관의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지원자가 자, 그 어떤 그 면접 경력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미 경력직인 경우는 지원자가 원하는 답변이 뭔지를 일부러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분위기에 맞는 자, 지원자의 답변을 평가가 모르는 경우, 즉 평가자나 이 심사위원이 듣고 싶은 말을만 골라서 해주는 경우들이 이제 문화적 소음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제가 강의 자료에 분위기에 맞는 지원자의 답변을 평가자가 모르는 경우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냥 조직에서 필요한 말, 자, 그 사람의 어떤 진짜 역량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평가자가 모르는 경우는 뽑았다가 큰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봤을 때는 당장 우리 조직에서 꼭 채용해야 되고 당장 일을 시키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문화적 소음이라는 평정 오류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관대화 오류, 엄격화, 중심화, 평균화 오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상식적인 게 후광 효과, 그리고 상동적 태도, 자, 선입견, 대비 효과, 부작위 편향, 그 다음에 최신성 편향은 첫인상이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소음. 가장 이제 인사 담당자가 채용하고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문화적 소음에 따른 사람을 뽑았을 때, 아, 말뿐이었구나. 실제로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정 오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평가자라든가 심사위원이 되시지는 않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중간 관리자가 돼요. 여러분이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30대 중반쯤 되는데, 그쯤 되면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신입 채용을 보게 될 거고, 또는 경력직 채용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첫 번째 공공사업 평가론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